오늘 우리 K 증시는 2023년 마감을 딱 하루 앞두고 해피엔딩이라 쓰고 회피엔딩이라 읽는다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만 봐서는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플러스니까 해피엔딩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일단 미국에 비해서는 언더퍼폼이고 또 현재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그야말로 소원을 현실로 이뤄낸 게 내년 3월 연준 금리 인하 요 시나리오를 우리는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거 덕분에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그동안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나스닥 15,000포인트, 다우 37,400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의 경우는 4,770, 요거를 일제히 돌파하면서 비록 지금 막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주식을 사려면 더 비싸게 사야 될지 모른다. 지금 얼른 사놓고 연말 연시 쉬러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다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아시아 증시, 뭐 일본에서 중국, 홍콩까지 전부 공유가 됐는데 반면 우리 K 증시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투심이 많이 약화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배당이랑 양도세도 있고 해서 하여간 좀 피하고 보자 이런 센티먼트가 강했습니다. 그래도 내일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은 진짜로 좀 해피엔딩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화제가 됐던 사건 사고에는 배우 이선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됐다는 거. 하여간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마약에 엮여서 지금 온갖 CF고 영화고 뭐 드라마고 전부 손배소 당하게 됐던 거 이것도 컸지만 무엇보다 정말 믿었던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룸사롱 마담이 자기 뒤통수를 치려고 모든 걸 공작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아마도 이제 거기서 멘탈이 맛이 가버린 것 같은데 하여간 이래서 화류계 인맥은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용으로 저는 영화 비스티 보이즈 이거 꼭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 문제만 빼고는 이번 이선균 사건 엔딩하고 너무 똑같아. 그냥 아주 소름이 돋아. 그다음 오늘 또 화제가 됐던 거는 삼성전자가 진짜 막판 피치까지 올리면서 또 상승을 한 건데 이거는 뚜렷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IDC라고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 이거 약자인데 글로벌 원탑의 IT 분석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제목에 2024년 내년 반도체 트렌드 8가지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여기 핵심 내용이 바로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20%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이제 공급 과잉 사이클 막바지였다 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마이너스 12%,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마이너스 35%로 우리 이제 삼성전자 1, 2분기 실적만 봐도 정말 아찔했었죠. 근데 내년에는 다시 플러스로 복귀가 되는 동시에 그것도 폭이 20%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럼 여기 효자 노릇을 한 분야가 도대체 뭐냐? 흔히 말하는 AI, 인공지능 이쪽 아니겠냐? 근데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을 성장 견인차로 꼽힌 게 바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럼 이거 내년 전기차 시장도 다시 고성장 국면으로 복귀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중에서 이제 우리 현대 기아차 최신 모델에도 장착되어 있는 ADAS 있죠. 우리말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와, 진짜 제가 그 전기차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아이오닉 5를 그 소카로 빌려가지고 속초를 가는데 이 ADAS 딱 키니까 앞차랑 차간 거리 유지하면서 앞차가 달리면 같이 달리고 쓰면 같이 쓰고 이러면서 차선도 알아서 핸들도 막 맞춰. 그야말로 오토파일럿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이나마 진짜 양반 다리에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있어도 봤는데 물론 일정 시간 동안 이제 핸들 안 잡으면은 경고음이 막 삑삑 나오기는 하죠. 하여튼 글로벌 1위 IT 리서치 기관에서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다시 20% 성장을 회복하는데 거기 1등 공신을 바로 이 차량용 반도체로 꼽은 거예요. 그리고 이 ADAS하고 또 인포테인먼트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말로는 다시방하고 계기판 요쪽에서 이제 기여가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린 ADAS의 경우는 2027년 전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30%까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거고 인포테인먼트가 20% 이렇게 전망하네요. 아니 누가 봐도 인포테인먼트가 비중이 더 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다음 또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견인할 다음 타자로는 역시 AI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이제 지금은 기업용 내지는 클라우드 아니면 데이터 센터 이런 데 국한이 되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개인용 휴대기기 쪽으로도 확산이 본격화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5번째 보니까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가 특히 이제 고급 공정 수요 급증으로 내년 2자릿수 성장을 예상한다는데 여기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대만 TSMC 그리고 미국 인텔과 함께 고급 공정 파운드리 업계 유망주로 꼽혔습니다. 이거 덕분에 주인공 3인방을 볼 것 같으면 어제 뉴욕 증시에서 인텔이 무려 5% 넘게 급등했고요. 오늘
대만 TSMC랑 우리 삼성전자도 역시 약발을 받았죠. 그러나 IDC의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 6번째에서 바로 또 그 중국이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등장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 속에서도 레거시 공정 반도체 생산 능력을 꾸준히 키워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가격 인하로 승부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과 대만 파운드리 시장에 상당한 압박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하여간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 K증시에서 전기차랑 2차 전지 대신 반도체로 갈아타는 이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은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 푸젠 진화 반도체랑 그 기술 탈취 관련된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요거를 전격 취하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그 간단한 사안이 아니었던 게 미국 상무부까지 나서가지고 왕서방 저놈 손버릇 안 좋다고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고 반도체 기술 전부 미국 거 빼돌려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먹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정말 소송 대리인 역할까지 미국 정부에서 했던 사건인데 이게 이번에 마이크론의 소송 취하와 함께 합의가 됐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다 이제 비공개로 했지만 아무래도 그 배경에 미국하고 중국 그 양국 정부가 요즘 세상에 어차피 반도체 없이는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니까 기존의 거래선이 있던 것들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또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이랑 대만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서 반도체 수출하는데 더 이상 눈치 좀 안 봐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연결이 됐죠. 그 와중에 참 앞에 ADAS 차량용 반도체 얘기했는데 GM, 제네럴 모터스는 소프트웨어 문제로다가 현재 생산 중인 쉐보레 그 블레이저 전기차 모델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와, 진짜 요즘 그 폐차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엔진 미션 멀쩡한데 전기 장치 어디 잘못돼가지고 운행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 보도에 보니까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그 인공지능 반도체 HBM 그 공급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업계 제일 큰 손이 엔비디아인데 그 엔비디아로부터 선수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삼성전자도 최근에 그 HBM 공급 계약에 있어서 엔비디아랑 그 체결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뭐 선수금까지 받은 건 아니고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만 1조 원 규모의 선금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갑을이 바뀐 거 맞죠? 사업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계약뿐만 아니라 선수금까지 줄 정도면 정말 공급 받는 쪽에서 엄청 뭔가가 급하거나 아니면은 아쉬운 입장, 경쟁사 때문에 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 와중에 또 인공지능 하면 미국 빅테크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지금 완전히 외나무다리 그 결투급으로 지금 정말 진심으로 싸우고 있죠. 근데 구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광고 디비전의 3만 명이 구글에서 해고당할 처지라고 하네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인공지능에 너무 진심이어서 오히려 구글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요. 이게 보니까 리얼돌 수입 금지하라고 시위하는 여성 단체들이 다 이게 명분이 진짜로 맞았던 거네. 하여간 이번에 3만 명이 구글에서 잘리게 됐는데 그 범인은 바로 구글이 개발한 퍼포먼스 맥스라는 광고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기능이 AI를 활용해가지고 광고주 웹사이트 스캔부터 키워드, 헤드라인, 이미지 이런 걸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야말로 생성형 AI 기술의 결정판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광고 부서에서 더 이상 영업사원이랑 디자이너들이 필요하지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오늘 해피엔딩을 제대로 한 거는 사실 금양인데요. 여기 홍보이사로 활동했던 배터리 아저씨가 미공개 정보를 선대인한테 줘서 이걸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주가가 이제 며칠 급락에 나왔었는데 오늘 이 금양이 희한한 공시를 하나 내면서 깜짝 기사 회생을 시도했는데 요게 먹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 ADR이라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 예탁 증서가 있는데 요걸 이제 DR물이라고도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아메리카니까 ADR 그리고 유럽은 EDR 이렇게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K증시 우량주들은 전부 미국에 이 ADR이 상장이 돼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 업계에서도 이 ADR 상장이 지금 유행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바로 금양이 여기에 합류를 한 거죠. 그것도 뭐 MOU나 예정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오늘 12월 27일
실자로 미국 JP 모건이랑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일단 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양은 이제 MSCI 한국 지수에 정식으로 편입된 종목이 맞고요. 이번에 ADR 발행도 당연히 JP 모건에서 어느 정도 뭐 투자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금양이 요거 아니었으면 오늘 10만 원 깨지면서 진짜 주주들은 연말연시 지옥처럼 보낼 뻔했는데 그야말로 V자 급반등이 오늘 나오면서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하여간 이런 테마주들 보면은 주가 올리는 방법 면에서나 하여튼 뭐 타이밍 이런 거 진짜 기가 막혀요. 아무튼 이제 금양 주가를 들어 올리는 방법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건데 그거는 바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밤중에 이 금양 ADR을 사서 주가 올리면은 다음날 그 아비트리지 그 차익 거래 성격으로 K 증시 금양 주가도 여기에 이제 키 맞추기성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요 ADR은 거래량도 적고 그러니까 뭐 본장에서 들어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쉽지 않겠어요? 런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K증시는 내일만 지나면 4박 5일 동안 휴식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2일 오전 10시에 딱 2024년 증시 개장하면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연말연시 소비가 어땠냐, 요거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 분석 자료를 봤을 때, 지난 추수감사절 세일을 앞두고 있던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이후였던 12월 24일까지 소비 금액이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기준금리가 지금 거의 2배 올랐고 당연히 카드 연체이자 리볼빙 금리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비가 증가했다는 거는 일단 업계에서는 예상하기를 올 연말 소비는 작년보다 감소했을 거라는 요거를 이제 예상을 깬 것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이제는 이제 IT 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기호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어차피 살 거 조금만 세일하면 바로 구입에 나선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된대요. 그 와중에 앞에 이제 중국 전기차 니오 얘기했잖아요. 왜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리기를 중국은 이제 전기차도 양극화로 간다. 그래서 아예 실용성 극대화시킨 경영 전기차 아니면 럭셔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프리미엄 아니면 이코노미 이걸로 이제 승부 본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니오에서 ET9이라는 신차를 공개했거든요. 일단 요 컨셉은 그 포르쉐 파나메라 그 전기 버전 느낌이고 근데 문제는 실내 이게 대박인데 진짜 이거 보고 깜놀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중국 전기차에서 나올 수 있는 클래스가 맞냐. 거의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퀄리티라고 지금 호평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덕분에 니오가 이제 어젯밤 뉴욕 증시에서 그 ADR이 10% 넘게 역시 급등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 현대 기아는 워낙 그 브랜드 이미지가 좀 저가 쪽으로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프리미엄 전기차 판매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아예 근본 없는 애들이 또 더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CLSA에서 앞에 말씀드린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우선 현대차 목표가 26만 원에 투자 의견 매수, 다음 기아 목표가 11만 원에 역시 투자 의견 매수로 콜했습니다.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은 목표가 39만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도 매도. 다음 삼성 SDI 역시 투자 의견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에다가 목표가 46만 원으로 후려쳤네요. 일단 이것만 봐서는 외국계의 어떤 센티먼트가 완성차는 아직 더 올라도 되고 대신에 2차 전지 쪽은 주가가 아직도 비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모간 스탠리가 호텔 신라에 대해서 면세점 매출 전망을 11에서 13% 정도로 깎고 주당 순이익 예상치도 15% 하향 조정한다고. 그 이유는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숫자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고. 그래서 목표가 6만 4천 원으로 콜했습니다. 다음 UBS가 오리온에 대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5천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다만 4분기에 중국에서 일회성 재고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의 컨센서스에 부합은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또 내년 2024년 오리온 매출이 한국 10%, 중국 12% 정도 성장을 예상한대요. 그래서 목표가 16만 1,000원에 투자 의견 매수로.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도 이제 연말 특집 겸해가지고 JP모간의 내년 2024년 탑픽 종목 6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도 종목 좀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도 됐고 해가지고 제가 한미 매칭 종목 차원으로다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대신 복수로. 우선 아마존은 K증시에서 카페24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다음 구글 모회사 알파벳. 요거는 정말 뭐 너무 많은데 챗 GPT 관련주 중에서 그 코난처럼 완전히 시세 분출 끝나고 겨울잠 들어간 애들 말고
솔트룩스 그리고 신세계 INC 요 정도. 그리고 우버 이거는 이제 국내의 민간 운송 플랫폼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 가운데서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그다음 매치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틴더하고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데이트 결혼 중개 앱인데 K 증시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야놀자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탈모 관련주들 그리고 뷰티 성형 요쪽으로 매칭 종목이 있겠고 그다음 이제 VGO 홀딩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TV 스피커랑 그 리모컨 제조사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스마트 캐스트라는 이제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는 스카이라이프, 빅텐츠 요 정도. 마지막 여섯 번째 에버코트 이거는 이제 온라인 자동차 보험 서비스 회사인데요. 국내 손보사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고 대신에 자보하면은 또 한의원. 그럼 여기서 한의학 관련주를 두 개만 꼽으면은 인바디랑 라파스 이 정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매일 저녁 미리 배달 갑니다. 자, 이제 2023년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 연말에는 좀 차분하게 무리 없이 보내고 대신 이제 새해에 대한 계획은 1월 달부터 막 잡아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뭐 금연이나 다이어트, 뭐 자기 개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근데 올해는 12월부터 지금 월스트리트 우리 여의도 그리고 중국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잡혀 있습니다. 당장 1월 되면은 13일이 대만 총통 선거인데 여기서 과연 친중 후보가 당선이 될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만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운명도 갈릴 수 있죠. 그리고 나면 2월 달에는 우리 설 연휴 있고 다음 3월 되면 또 러시아가 대통령 선거 있는데 푸틴은 또 나온대. 무슨 여고괴담도 아니고. 그리고 이 3월에 중국 양회가 또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나면 4월에는 우리가 이제 또 총선이고 5월은 아예 첫날 1일부터 FMC가 잡혀 있는데 현재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노리는 금리 인하 기대가 3월 만약에 물 건너간다 그러면 요때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집중이 돼 있죠. 자, 우리 K증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내일 12월 28일 정부 일정 중에 핵심 이슈는 바로 이거. 정부의 바이오가스법 하위 법령 제정 시행. 바이오가스법이 뭐냐면은 유럽하고 비슷한 기조로다가 공공의 경우는 2025년부터 다음 민간은 2026년부터 도시가스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80% 의무화를 목표로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바이오가스는 뭐 증시에도 테마가 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그리고 하수 찌꺼기 이런 데서 이제 메탄가스를 뽑아내는 거고요. 말 그대로 생화학 가스, 바이오가스. 다음 내일 정부가 2023 재정운용 심포지움 개최하고 2024년 국고채 발행 계획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정말 올해 마지막 그 회의를 이번에는 금리 결정 없는 그 회의를 여는데 이창용 총재가 지난번처럼 또 내년은 빚 많고 소득 적은 사람들에게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꺼내면 이제 증시에서는 뭐 좀 씁쓸하긴 하지만 신용정보부터 채권 추심 이쪽이 또 관심을 받겠죠. 다음 내일 정부가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최초 시행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대안으로 친환경차를 밀려고 하면 역시 관건은 충전 인프라입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는 시니어 산업 지원 육성 한국인 인체 정보를 바탕으로 요거는 이제 데이터 3법 요게 관련주고 다음 내일 보도자료 하나 나올 게 2024년 1월 1일부터 축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PLS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 경쟁력 강화 기대. 요거는 이제 증시에서 동물용 의약품, 동물복지 이쪽으로 연결되고요. 다음 이제 내일 고용부 보도자료가 맞춤형 빈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요거는 원격 근무 그쪽 테마. 다음 내일 과기부가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보급 및 확산 본격 추진 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증시에서는 챗 GPT가 연결이 되죠. 다음 내일 11월 관광 통계랑 1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그리고 경제 심리지수 ESI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밤에 미국에서 11월 미결 주택 매매, 도매 재고 그리고 올해 마지막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미리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